유튜브 시작할 때마다 느끼는 게 여기 버튼을 누가 눌러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손가락이 되게 길든지. 네, 근데 맨날 누르고 시작을 하니까. 네, 제가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완전 제가 어떤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냐면 73가지 항목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쉬운 것부터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소다빵이라는 거를 제가 이전 책이었던 빵이 있는 따뜻한 식탁 저기에도 나왔던 레시피지만 이번에는 요거트를 담뿍 넣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우실 거고요. 네, 여기에 있는 재료를 제가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재료를 준비를 해보시고 이 과정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도 항상 이제 뭐 따로 대본 이런 거 필요 없이 책을 옆에 두고 하려고 이래서 네, 새 책이 나올 때까지 유튜브 이걸 미뤘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책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책을 아직 배송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재료를 말씀드리자면 강력분 300g, 베이킹 파우더 4g, 베이킹 소다 3g, 달걀 반개, 설탕 15g, 소금 3g, 플레인 요거트 시론으로 250g, 그 다음에 부재료는 여기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건과일이든 초코칩이든 견과류든 100g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100g 정도가 좋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이 정도가 돼야 뭉쳐지는데 무리가 없지. 막 이거보다 더 넣으면 사실 이게 빵이 주가 아니라 부재료가 주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재료가 싫으시면 빼셔도 돼요. 또 다른 거 뭐가 있겠죠? 뭐 항상 시론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이렇게 시론으로 당연히 준비를 해주셔야 빵이 섞이는데 이렇게 무리가 없을 거고요. 항상 질문이 나올 게 베이킹 파우더랑 베이킹 소다를 왜 둘 다 쓰나요? 하시는데 꼭 이 레시피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보실 거예요. 플레인 요거트가 들어가는 레시피에는 아마 플레인 요거트는 산성이나 시큼하다 보니까 그거를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베이킹 소다가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베이킹 소다하고 플레인 요거트가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쌤쌤이라 그러잖아요. 딱 이렇게 돼서 빵이 부푸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베이킹 파우더를 추가를 하고 그런 레시피가 종종 보이실 거예요. 특히 북미 쪽 레시피는 그런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또 강력분에 대한 질문을 예상을 해보자면 저는 강력분보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통밀가루 100% 쓰면 안 되나요? 일단은 강력분 300g 해보시고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텁텁하거나 묵직한 맛도 괜찮다 싶으시면 300g 중에 한 100g 정도 그런 건강을 지향하는 가루로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요거트 대신에 뭐 버터밀크, 우유, 생크림 안 되나요? 일단 요거트를 제일 추천드릴게요. 제가 앞으로 진행할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재료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거보다 이제 좀 자신이 붙으시면 다른 재료를 해보실 걸 추천을 드리고요. 항상 저도 방송을 이렇게 하기 전에 재료를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준비를 해서 다 해놓지만 이거를 이렇게 실온에 절대 노출하지 마시고 특히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이런 거는 밀봉을 해서 보관을 하셔야 그 부풀게 하는 효량이나 이런 게 죽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꽁꽁꽁 싸두시고요. 달걀 반개를 어떻게 써요? 당연히 그런 질문도 제가 받아봤어요. 하지만 달걀 한 개를 풀어 놓으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반 정도만 써요. 반을 쓰되 나머지 반은 사실 뭐 스콘 위에 덧칠을 하기도 하고 발효가 된 빵에 덧칠을 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달걀 반 개를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대로 밀봉해서 냉장을 해놓으시고 한 일주일 안에 쓰시면 되는 것 같고요. 뭐 쉽게는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서 계란말이 같은 거 하셔도 되고. 네, 일단 이 책에서는 제가 건과일을 썼는데 저희 집에 오늘 마침 초코칩도 있고 애들은 아무래도 건과일보다는 초코칩을 좋아하다 보니까 책에 있는 버전대로 건과일 100g을 넣어서 하셔도 괜찮지만 저는 오늘 초코칩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빵을 왜 제일 먼저 했겠어요. 이 책의 목차 중에 제일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이거거든요. 치댈 필요 없이 쉽게 만드는 무반죽빵. 한마디로 20분 치대는 과정 없이 하는 반죽이 있는 빵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반죽을 20분 치대도 되지도 않긴 하지만 발효까지 안 해도 되는 그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빵 중에서는 정말 쿠키보다 더 쉬운 이런 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스콘이나 이런 거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대충 정해놨어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83쪽으로 가서 너무 뭔가 막 대성 이런 딱딱한 학원 선생님 느낌을 내지 않으려고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캐릭터 자체가 조금 뭔가 뻣뻣한 캐릭터다 보니까 저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만드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내용 전달, 차분함, 그 다음에 친절함 이런 거를 항상 기억을 해두고 진행을 할 거니까 네, 재미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번 과정부터 해볼게요. 볼에 강력분,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 이런 거 하실 때 여기 아랫부분에 너무 이렇게 남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 설탕, 소금 이렇게 하고 거품기로 섞으라고 돼 있지만 사실 뭐로 섞은들 무슨 그게 있겠어요. 하지만 이런 게 제일 잘 섞이니까 모든 건 이제 효율 있죠. 효율적으로 뭐 포크로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2번 과정 요거트, 그 다음에 달걀을 이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달걀 물이라고 표기를 했으니까요. 뭐 달걀에 물을 탄다 이런 식으로 너무 네 그런 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막 정말 5만 가지 질문을 받아보기도 했고 사실 그 질문들은 제 재산이고 또한 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달걀은 반이니까 반 정도. 보통 이런 베이킹 레시피에서 뭐 달걀 뭐 68g 이런 식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표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향하는 바는 일단은 머리 아프지 않을 거 쉽고도 이렇게 달걀 2분의 1이면 사실 2분의 1보다 조금 더 들어가도 빵의 전체적인 그거에서 큰 그건 없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게 치우면서 하시면 베이킹이 싫거나 버겁거나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섞고요. 저희가 이거를 막 핸드믹스라든지 이런 걸로 섞으실 필요는 없어요. 웬만하면 전체적으로 날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차분하게. 지금 저기 소리가 윙 하고 들리죠. 이게 항상 만들기 15분 전에 저도 오븐을 예열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내내 저 오븐 돌아가는 소리는 들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있는 게 이게 브랜드 같은 거를 항상 물어보시던데 대부분 많이 쓰시지 않아요. 스매그 베이킹용 오븐 모델명까지 모르겠고요. 그걸 쓰는데 저희가 확실히 예열될 때 소음이 확실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마 뭐 아기가 있거나 조용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더 이제 조용한 옵션을 더 선호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요거트 분량이 기재된 게 250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시겠지만 밀가루 역시 300이라서 이게 생각만큼 뭐 질적거린다든지 이러진 않으니까 날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열심히 섞어주고요. 항상 알뜰주걱 쓰실 때는 느끼시겠지만 얘가 도구가 사람 손보다 좀 무뎌요. 무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했으면 사실 주걱으로 이렇게 막 힘껏 한다고 해서 안 섞여 막 점점 더 이제 짜증이 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손으로 하되 저희가 이거는 막 그렇게 뭔가 20분 반죽을 하는 빵처럼 막 많이 칠할수록 쫀득해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날가루들을 본반죽에 합쳐준다는 생각으로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노하우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가루를 본반죽으로 합쳐주시면서 이렇게 만져주시고요. 그러실 거예요. 왜 소다빵인가요? 베이킹 소다가 들어갔으니까. 사실 빵에 베이킹 소다가 들어가는 그런 레시피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다빵 그러면 베이킹 소다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소다 브레드, 일본어로는 소다빵일 거예요. 뭐 소다 브레또라고 할 때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또 드리고 싶은 말씀. 항상 뭔가 이런 수다거리를 제가 머릿속에 뿅뿅 나와야 되는데 평소엔 잘 나오다가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면 뇌가 얼어붙는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뭐가 있죠? 그리고 어떤 소다빵 레시피는 또 베이킹 소다가 없기도 했어요. 저 너무 놀라서 아니 이건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또 베이킹 파우더만으로 또 하시길래 뭔가 모든 레시피 자체가 세상에는 1000만 개, 억만 개의 레시피가 있을 거잖아요. 뭐 이건 왜 이런데 이건 왜 이래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사람마다 선호도 이런 것도 다를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막 수학 공식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 네. 지금 이 정도 됐고요. 이 정도에서 제가 준비를 한다는 게 또 미흡했네요. 이런 타원형 스크래퍼가 있으면 누락되는 부분 없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잠깐 보여드렸지만 제가 항상 쓰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사이즈가 크거든요. 근데 조금 둔한 게 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요거 반만한 반달 스크래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질척질척 하긴 하지만 다 됐어요. 이렇게. 됐고 이번에는 초코칩을 섞어줄 거고요. 제가 여기 83페이지에 책 더러질까봐 뭐 묻은 걸로
안 만지려고 하지만 불가피할 때가 많아요. 요리책은 정말 너덜너덜해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적어놨죠. 갈색 글자로 부재료에 보다 달콤하게 즐기고 싶을 때는 강력보 285, 카카오 파우더 15, 부재료 초코칩을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과 다르게 지금 강력분 300에 초코칩만 넣었죠. 그래서 한 가지 레시피로도 다양하게 구워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팬에 넣을 때는 당연히 겉부분에만 초코칩이 있을 거고요. 이거를 속까지 초코칩이 가도록 조금 만져줘야 돼요. 그리고 초코칩이나 다른 부재료의 그런 특성상 이게 겉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구우면 분명히 그게 생겨요. 저기 타기 때문에 이게 너무 겉부분에 막 초코칩이 물려 있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제가 막 계속 말을 해서 그렇지 사실 이걸 혼자 하신다면 훨씬 더 쉽게 용이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과정 자체가 정말 가루 재료, 액체 재료, 부재료까지 안 넣는다면 가루 재료하고 액체 재료만 섞는 거니까 썩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놔가지고 살짝 그걸 하고요. 모양을 잡을 거예요. 이렇게 두고 절대로 누락되는 거 생기지 않도록 저희 알뜰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이거 볼을 스크래퍼로 긁는 게 설거지하기도 편해요. 그게 사실은 저희 주부로서는 굉장히 메리트죠. 식기세척기 쓴다고 해도 잘 벗겨지고. 제가 이래도 손을 살짝 씻고 와가지고 나머지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했어요. 너무 빨리 끝나버린 것 같지만 지금 제가 손을 방금 씻고 왔기 때문에 살짝 손이 축축한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코칩이 겉에 드러나 있으면 타기가 쉽기 때문에 덧가루를 살짝 뿌릴 거예요. 덧가루를 살짝 뿌리는 이유가 아마 이런 부재료나 이런 게 타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뭔가 비주얼도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투박스러워 보이고 그런 모양 있잖아요. 그냥 민둥민둥하게 그냥 맨살 들어간 것처럼 굽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짝만 제 손에다가 이 덧가루를 해가지고, 왜냐면 지금 덧가루를 묻힌 이유는 얘가 덜 들러붙기 위해서, 한마디로 내가 편하자고 얘가 덧가루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과하지 않게. 제가 여기 또 팁으로 써놨어요. 덧가루를 과하게 뿌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게, 제가 첫 번째 책 빵이 있는 따뜻한 식탁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제가 막 소소하게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표기하는 게 부족했다는 스스로의 그 반성이 제일 컸기 때문에 이번 책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주의사항 같은 거를 최대한 쓰려고 했지만 그것도 절절하게 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그냥 뭔가 뭐라 그래야 되죠? 아이 키울 때 사실 애기들 막 그런 거, 이런 분 같은 거 바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나는 네가 나한테 못 들어붙게 하겠어. 하지만 난 너 모양 예쁘게 잡을 거야. 이 정도의 생각으로 정말 분발 살짝만 바르셔가지고, 저희가 빵 자체가 사실 모양이 산형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가장자리만 먼저 있고 가운데가 천천히 익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눌러주고 나는 너를 골고루 익힐 거야. 이제 그거 해주시고요.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초코칩이 드러나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타고, 탄 초코 드셔보셨나요? 정말 저는 먹어봤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안쪽을 좀 숨겨주시고, 너무 막 100%다 숨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덧가루도 뿌릴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덧가루는 손으로 뿌리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뭉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예쁠 정도로. 그리고 크랙이 있으면 아무래도 모양새도 예쁘고 골고루 굽혀지니까 크랙도 내볼 거예요. 칼로 하셔도 되고요. 십자로 이렇게 하셔도. 제가 볼 때 지금 여기에는 책에는 칼로 했네요. 네, 칼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확실히 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칼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실히 크랙이 생길 때까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도 유튜브가 사실 잘 시스템을 몰라서 여기에 댓글, 질문 이런 게 아마 달리게 돼 있겠죠? 거기 통해서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문의를 주시면 제가 힘닿는 데까지 해서 열심히 알려드릴게요. 확실히 크랙이 생길 때까지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시고, 칼집 싫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네, 이거를 제가 오븐에 넣고 올 거고요. 제가 온도를 190도라고 기재를 해놨죠. 여기에 반죽을 넣고 30분 정도 구운 뒤 식힌마에 올려주실게요. 네, 이걸 일단 오븐에 넣고 와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븐에 굽는 시간이나 온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각 가정의 오븐 상황이 다 다를 수가 있고, 그게 아마 다른 요리보다 오븐이란 기계를 쓰는 베이킹 레시피로서는 조금 허드릴 수가 있긴 하지만 각 가정의 오븐은 그 소유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저 스메그 오븐은 보통 오븐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여기 책에 기재한 모든 레시피에서 20도를 낮춰서 굽기 때문에 아마 저 정도의 비슷한 크기나 이런 오븐을 갖고 계신 분들은 20도를 낮춰서 구워주시고요. 이제 그거는 시행착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막 왜 겉은 익고 속은 안 익을까요? 뭐 왜 까맣게 탔을까? 이런 식의 질문은 사실은 저도 정말 만족스럽게 답변 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28일을 스타트로 해서 저희가 하나를 끝냈죠. 이제 다음 라방 그거를 제가 뭐로 잡고 있냐면 보자, 여기에 89쪽에 핀란드식 호밀빵이란 거를 해보려고 목표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종종 레시피가 73개지만 아마 한 10개 정도는 과정 사진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 마지막에 조금 더 막 이걸 넣고 싶은 마음에 이제 넣은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딱 한 페이지가 끝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조금 더 상세하고 그렇게 상세하게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라방 여러 가지 구멍이 뽕뽕 보였을 수도 있지만 저는 크게 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